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률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졌던 민영배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원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당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보고요. 또 앞선 상황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년 반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입니다. 최고 기관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조정에 대해서 물론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진짜 검사들의 여론이 나빠질 정도로 예전에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 헌재의 결과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또 이것이 제한되어지는 것은 헌법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환영 논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헌재 결정을 보면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고 기각된 부분이 있고 또 각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인용된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즉 법사위에서 지금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인 무소속으로 야당인 것처럼 해서 4대 2의 그런 결과로서 또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간의 수기 기간을 거쳐봐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이 취지를 완전히 묵살을 하고 수시간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예. 이 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그렇다면 이 법안은 무효이냐를 따져보는데 예.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각하가 된 부분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낸 소가 아니라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낸 소송입니다. 헌법 소원이고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즉 지금 입법부가 그 검사, 그 헌법 속에서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의 그런 그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일단 각하라는 것은 이제 그 형식상의 문제를 각하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건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헌법 소원은 당사자가 돼야 되거든요. 당사자 적격. 그러니까 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 헌법과 관련돼서 내가 어떠한 것을 구제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적격이 아니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 문제는 하지만 네. 검사는 뭐 그 적격이 됐다. 예. 네, 절차적 요건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각하시켰고요. 예. 저는 결정적으로 비합리적인 그런 지금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른 결과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정당 민주주의든 어떠한 민주주의든 간에 하나의 어떤 표준을 지금 제시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1년 6개월 전에 벌어졌던 일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절차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따져 나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문항이 잘못됐습니다. 문항이 잘못됐는데 분명히 문항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험을 네가 보러 왔으므로 불합격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상으로 문제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알겠습니다. 뭐 통과시킨다. 예, 예.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결정은 존중한다. 그런데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당을 보면 한 장관의 책임 논건을 들면서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뭐 이 한동훈 장관의 자격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헌재에서 내용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6명이 함께 제소를 한 것이죠. 제기를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헌재에서는 입법권을 존중한 겁니다. 입법권을 존중해서 이거는 검사들의 기소권 또는 수사권은 법률로서 주체와 그 제한을 하는 것이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용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상의 문제고 한동훈 장관님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신 걸로 아는데 정말 모순된 내용으로 한 문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모순된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를 오가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헌법재판소의 최고 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면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처사이지 예. 공감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앞으로도 시행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꼼수로 또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수사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인지 법무부 장관의 길을 갈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날 발언에서도 어저께 발언에서도 뭐 쪼개기 획인이 뭐 그런 용어들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도 꼼수 시행령 쿠데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시행령으로 통해서 네. 상위법을 어겨가면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들리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행령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면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이제 효력의 유지가 되게 됐다. 그런데 시행령 자체도 또 거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 쪽에 시행령과 관련된 그런 문의를 한 것 같았는데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에 그 다툼이 있었던 건 시행령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문제는 이렇게는 뭐 코멘트를 붙였더라고요.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사실은 법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행정부가 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만약에 이 법이 무효다 그러면 시행령 자체도 무효가 되지만 이 법이 어쨌든 인정되는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행령 역시 그것을 인정 여부를 또다시 뭐 이렇게 논란을 벌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시행령 부분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이제 그 6개를 2개로 줄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등자를 붙이는 것 2개를 하면서 뭐뭐 등 할 때 그 등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부적인 판사 출신 의원들이 그 다툼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등으로 그때 당시 합의를 보아서 규정화했고요. 그렇다면 그 등의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낸다면 시행령이 또다시 어떤 문제를 삼더라도 크게 어떻게 논쟁의 어떤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6가지로
지금 두 가지로 줄였을 때 국민들의 어떤 지금 그 생각이 어느 쪽으로 사실 바뀔 것인가. 국민들은 뭐 정치적인 어떤 다툼 이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사실 굉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마약 수사 같은 것들을 갑작스럽게 검찰에서 경찰로 넘긴 이유라든지 지금 마약 수사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청정부에서 벗어난 청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도 오래 전이고 예. 특히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행령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지금부터는 여야 내부 상황 좀 간단하게 속도감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에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제 그제는 반대 없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해석에 논란이 있다. 전해철 의원이 퇴장을 하긴 했다. 기권을 했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참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또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이렇게 있는 시기에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신중하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부랴부랴 7시간 만에 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물론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기소는 할 것이다라는 것도 뭐 언젠가는 있었을 그런 예정된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대표직을 빨리 이 당대표직이 공석일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의원들 간의 컨센서스는 있다 하더라도 7시간 만에 이렇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급하게 통과시킨 절차상의 문제를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양성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시기에는 당의 리더십을 좀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어떤 의견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권리당원 300여 명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향후 좀 당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행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당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권리 당원들이 이렇게 절차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뭐 부총장님께서 많이 또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냥 덮여져 가는 부분이라면 그럼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는 합의에 의해서 사실 지탱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고 단합만 강조하고 모든 목소리가 다 똑같았다, 만장일치다라는 것만 강조해서는 그 당의 어떤 미래가 담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어쨌든 유의미한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정당의 다양성은 생명이다, 의견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내용 짚어보죠. 하영재 의원이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서약서를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불체포 특권으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그렇게 통과되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예. 하영재 의원의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뭐 수천만 원의 그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해석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내용은 내용이에요. 그 부패와 국회의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의 어떤 표결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의힘보다는 좀 민주당이 부담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도 라임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어떤 이 수수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함께
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이 당헌 80조를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이 혁신해야 되는데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제나 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겸허한 자세 하면서 당이 혁신되고 있다는 걸 강조해도 표를 받을까 말까 한데 혹시나 수도권의 중도를 지향하는 그런 유권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